안녕하세요. 혹시 ADHD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? 보통 어린 아이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오늘은 ADHD를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된 여정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로드맵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. ADHD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. 평생 함께 가면서 관리하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바라보는 거죠. 이건 그냥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, 그뿐입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인데요. ADHD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강점을 발견하는 마지막 여정까지. 자,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ADHD를 결함으로 보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독특한 발달 경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.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. 머리로는 뭘 해야 할지 다 알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,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끝내야 할지 그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. 이 그림이 정말 잘 보여주죠. 아, 오늘까지 숙제해야 하는데 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. 머릿속 계획과 실제 행동 사이에 마치 다리가 끊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? 자,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바로 아동기입니다. 인생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이 시기야말로 진단과 개입을 위한 정말 중요한,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단순히 증상 자체 때문만은 아니에요.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? 하는 자책감.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? 같은 주변의 비난.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아이 마음에 상처로 쌓이는 걸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보호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아이는 계속 자라잖아요. ADHD를 가진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정은 계속되는데 보이는 풍경은 점점 달라집니다. 우리가 흔히 크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ADHD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일 수 있어요.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50에서 많게는 70%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경험하거든요.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인 셈이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ADHD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변한다는 거예요. 어릴 땐 마치 모터를 단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산만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그 에너지가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.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고 내면은 늘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요. 자, ADHD가 아는 걸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고 했잖아요.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? 그건 바로 개인의 의지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있습니다. 마치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옆에 튼튼한 비계를 세워주는 것처럼요. 이 비계라는 개념, 이게 정말 강력한 생각의 전환이에요. 사람을 억지로 동그란 구멍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이 네모 모양이라면 구멍을 네모로 바꿔주는 거죠.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,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ADHD 관리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. 이건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. 가정, 학교, 그리고 직장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일관된 방식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비계라는 거,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? 지금부터는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절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의 복잡함을 외부 도구를 통해 정리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거죠. 이런 기법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바로 포모도로인데요.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큰 일을 딱 20분만 집중하자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쪼개주거든요. 새로운 자극과 짧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ADHD 뇌의 특성과 아주 잘 맞는 방법이죠.
자,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ADHD 안에 숨겨진 특별한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ADHD는 약점일까요? 강점일까요? 정답은 둘 다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모든 건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우리는 보통 ADHD를 집중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초집중, 하이퍼 포커스라는 능력이에요.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꽂히면 주변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무섭게 몰입하는 힘이죠. 남들이 못 보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력,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침착함,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폭발적인 몰입력. 이게 다 ADHD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강점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는 거예요. 약점을 메우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 강점을 나만의 진짜 무기로 만드는 거죠. 오늘 우리는 ADHD라는 긴 여정을 위한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는 것과 직접 그 길을 떠나는 건 다르죠. 이 여정의 진짜 주인공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니까요. 여러분의 로드맵에서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?